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7.3을 찍으면 위험 신호로 보기도 하는데 현재 7.23을 찍으며 달러 강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누워먹는 세계 경제 소식 7개 시작합니다. 미국 탐욕 공포 지수는 67로 하락하였습니다. 코인 탐욕 공포 지수는 83으로 상승하였습니다. 1. 일본 무기 수출 시작. 평화헌법 수정. 평화헌법에 따라 무기 수출을 제한해왔던 일본 정부가 자국에서 생산한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엇의 미국 수출에 이어 영국, 이탈리아와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투기의 제3국 수출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운용 지침 개정으로 다른 나라와 함께 개발한 완성품 무기의 제3국 수출을 허용한다는 항목이 신설됐으나 대상을 차세대 전투기로 한정했다고 통신은 전하였는데 차세대 전투기 수출 대상국은 일본과 방위 장비 기술 이전 협정을 맺은 국가로 제한하고 현재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나라는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이 협정을 맺는 나라가 추가될 수 있어서 차세대 전투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통신은 짚었습니다. 2. 한국방산 계속 커지는 수주의 설비 투자 시작.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는 안전한 전투기 납품을 위해 총 6,600억 원의 설비 투자를 단행했다고 전하였습니다. FA50은 2027년까지 말레이시아에 18대, 2028년까지 폴란드에 36대를 납품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는 동일 기종으로 2차 도입도 계획하고 있어 수주 물량이 36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KF-21은 2026년에서 2028년까지 국내 총 40대 초도 물량 양산이 확정되었고 방위사업청은 2032년까지 추가로 80대를 생산해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계획이라 발표하였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에 맞춰 향후 2년간 엔진 제조 공장 증설에 386억 원, KF-21 엔진 부품 제조 설비 증설에 205억 원을 투입하며 카이의 속도를 맞춰 증설할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K구 등 지상 화력체계 생산을 담당하는 창원 3사 업장 또한 지난해 증설을 마쳤다고 전하였는데 LIG 넥스원도 미래 우주 분야를 위한 위성 및 레이저 체계 조립동을 구축하기 위해 향후 2년간 493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고 2030년까지 초소형 위성체계 군지 상체를 개발하는 991억 원 규모의 계약을 국방과학연구소와 지난해 5월 체결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3. 기후위기 보조금 주면 뭐하나? 절반 이상 다른 데 사용. 미국 농무부 USDA가 지난해 마련한 기후 스마트 농업의 자금 지원에 큰 결함이 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릴 수 있는 농업 관행에 제공됐다는 분석인데 비영리단체 환경실무그룹 EWG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제공한 약 7조 4천억 원 중 단지 약 2조 3천억 원, 즉 31%만이 2023년 기후 스마트 목록에 있는 45개 관행에 사용됐다고 분석하였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중 앞선 보조금의 2배 이상인 63%가 최근 농무부가 추가한 15개 관행에 사용되었는데 새로 추가된 항목 중 절반 이상이 가축 또는 관계관리와 관련돼 있었고 농무부가 추가한 15개 관행 전부가 기후변화에 도움을 준다는 데이터가 없는 관행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기존 45개 관행에 쓰인 대부분도 피복작물을 심고 침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풀이 우거진 수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토양을 보호하는 작업에 사용했을 뿐이라 제대로 관리가 필요하다 전하였습니다. 4. 쿠팡 3년 후 전국 100% 무료 배송 확대. 쿠팡은 알리바바에 3년간 1조 5천억 원이라는 금액을 넘는 3년간 3조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쿠팡은 전국 시군구 260곳 중 182곳 70%의 로켓 배송을 시행 중인데 2027년부터는 약 230여 개 88% 이상 시군구에서 로켓 배송이 가능할 전망이라 전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북 봉화, 전남 고흥 보성, 경북 의성 영양청송, 경남 합천 등 고령화 65세 이상 비중이 40%가 넘는 지역에 로켓 배송이 도입될 전망인데 우리나라 인구 5,130만 명 가운데 5천만 명 이상 규모로 추산된다 전하였습니다. 5. 바이든, 트럼프에 밀리던 7개 경합주 중 6곳 지지율 상승. 바이든이 대선에서 중요한 7개 경합주 중 6곳의 지지율이 상승했다고 전하였습니다. 한 곳은 역전을 하였고 두 곳은 동률에, 세 곳은 각 2%, 5%, 6% 차이까지 줄였다고 전하였는데 7개 경합주 전체를 놓고 보면 양자 대결 지지율은 트럼프 47%, 바이든 43%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쪽 같은 경우 트럼프 지지자들이 더 열광에 찍는 반면 바이든 쪽은 트럼프 반대로 찍는 경우가 더 컸다며 앞으로 바이든의 반등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 대선의 경우 돈이 많은 자가 이긴다 할 정도로 선거 캠프의 돈 액수가 중요한데 사법 리스크로 일찍이 돈을 많이 써온 트럼프와 이제부터 돈을 쓰기 시작하는 바이든과의 차이는 클 것으로 보고 있어 끝까지 상황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6. 트럼프 트루스 소셜 첫 거래날 상승에 세계 500대 부자 합류. CNN,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모회사 그룹으로 우회 상장된 트루스 소셜은 첫 거래에서 약 10조 5천억의 시총을 달성하였고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산은 약 6조 7천억 원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트루스 소셜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주가가 과열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라 주가 상승세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적극적인 매수 덕분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주관적 칼럼 7. 숨겨진 부동산 PF 위기 정말 터지나. 새마을금고 당기순이익은 8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마이너스 94.5%를 찍었고 저축은행들은 전년 당기순이익 1조 6천억 원에서 마이너스 5,500억 원으로 적자 전환하였습니다. PF 부실로 인한 수익성 악화 때문인데 문제는 만기 연장으로 터질 부실이 정부의 권한으로 연장이란 명목으로 숨겨져
적자로 반영 안 된 것이 지금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주단 협약으로 금융권에 돈을 빌린 건설사는 186곳인데 땅만 사고 착공 시작도 못한 곳이 77%에 달하며 본 PF로 전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 모두 유예라는 명목으로 단 한 곳도 부실채권으로 지정되지 않고 정상 사업장으로 존재했으며 이들의 평균 만기 연장 횟수는 두세 번에 달하는데 강제 청산이 가능한 아카오르 단계로 들어선 곳 또한 약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빠르면 4월부터 연말까지 100조 넘는 PF 부실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예측하는 이유가 이것인데, 물론 보이는 위험은 위험이 될 수 없어 왔듯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금씩 터뜨리며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확대되는 기사가 안 나오길 바라야 하는 현 상황 속에서 관련 투자를 하신다면 조심하시며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달러 대비 위안화 가치가 7.3을 찍으면 위험 신호로 보기도 하는데 현재 7.23을 찍으며 달러 강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매일 누워먹는 경제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